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큐바의 반공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큐바인들이 수도인 하바나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서 일요일인 7월 11일에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위의 시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으로 인한 항의 시위였으나 그 성질이 점점 변하여 이제는 정치적인 집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또한 공산주의 통치로 인하여 인권 침해, 자유억압, 경제 파탄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여러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는 큐바 시위를 지지한다고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평소 때는 민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극좌적인 소셜리스트인 버니 샌더스는 피델 카스트로와의 친분을 생각해서인지 아직까지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명 발표도 없습니다. 미국 정가에 항상 말썽을 피워오고 있는 스쿼드라고 하는 딱따구리 6인방에 대하여 배후 세력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버니 샌더스니 조용하자 그 말 많던 딱따구리들도 전부 다들 입을 다물고 조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도 성명을 발표하기에 바쁩니다. 큐바를 지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터뷰 중에 가장 우리가 마음을 찡하게 하고 있는 것은 마이애미 시장인 프랜시스 수알레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큐바의 시위가 쿠바 그 나라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이 즉시 개입하여 지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큐바의 자유화의 물결은 결국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 영향을 미쳐 그들도 자유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중동의 봄바람과 같이 큐바의 이 바람이 주변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하루속히 자유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알레스 시장은 이 운동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와 니카라과 국민의 자유 또한 주변의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의 자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를 하며 이 큐바는 테러 지원국이며 마약 밀매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1차적으로는 이 큐바의 시위가 백신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폄하를 하였습니다. 이 마이애미 시장은 쿠바 태생으로 마이애미 초대 시장을 지냈던 하베 루이스 수알레스 시장의 아들로서 마이애미에서 태어난 쿠바인 2세입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서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 오늘 체포가 되어 구금이 되었습니다. 텍사스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슨이 헐비스 라저스라고 하는 사람을 2급 중범인 불법 투표 2건으로 인하여 체포하여 구금을 하였습니다. 보석금은 10만 불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약 2년 내지 20년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당 투표를 하기 위하여 6시간 줄을 서가지고 AP통신을 비롯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하루아침에 스타로 부각되었던 헐비스 라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TV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6시간 동안 이 선거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섰습니다. 공화당을 찍는 쪽에서는 줄이 아주 짧았는데 이 민주당은 이렇게 길게 하였다는 것은 일부러 선거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하였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여 많은 매스컴들이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공화당을 비난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켄 팩슨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그 당시 가석방 중이라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하였으므로 이것은 중범에 해당한다고 하며 구속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좌파들은 이 사람에 대하여 왜 구속을 하냐고 항의성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나 켄 팩슨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모든 투표 사기를 발견되는 즉시 기소할 것입니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난 토요일 G20 재무부 장관 회의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조세 시스템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130여 개국이 글로벌 최소 세금 제한에 동의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반미 글로벌리스트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G20 합의서에 대하여 독일 재무부 장관은 21세기를 향한 국제조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극찬을 하며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돌이킬 수 없는 협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미국 법인세를 21 내지 28%를 인상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저항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G20 국제조세 협의를 지금 빙자 삼아 25%로 인상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지금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 역시 글로벌리스트답게 글로벌적으로 아주 일을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이 낙하손의 NSA 수장에게 터커 칼슨 개인 사찰 의혹에 대하여 즉시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되므로 NSA의 즉각적인 조사가 요구되어진다고 오늘 사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 사찰을 지금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빅텍 관련 소송 내용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파러시 인스티튜트와 함께 공동으로 빅텍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검열 제한은 정부로부터 개인의 언론 검열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빅텍은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들은 사기업이라고 하면서 이 조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통신품위유지법은 법령이므로 구속력이 약하여 결국은 빅텍들이 이 조항에도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셜 플랫폼이 국가 행위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법원이 모든 개인 언론 업체를 보호한다고 발표한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하여 모든 정부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은 상당히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지금 가고 있다고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전부 다들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PEC 회담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2020년 선거 사기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펜실베이니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사악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윌리엄 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데 왜 기소를 합니까 하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여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대부분 윌리엄 바는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에 그를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악하게도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혐의가 있지 않은 러시아 스캔들의 말 한마디로 크레딧을 얻은 윌리엄 바가 실제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을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거 사기에 대하여 많은 제보와 많은 소송이 들어왔음에도 그것을 전부 다 묵살을 하고 깔아뭉개고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군부, 미국 모든 곳곳마다 글로벌리스트들의 마수가 다 뻗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 다음날 벌써 잊어버리고 모금만 하여 돈만 2억 2천만 달러 내지 2억 4천만 달러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였던 루디 줄리안이나 많은 변호사들이 지지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2억 2천만 불 중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자비로 거의 다 소송을 진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미워하기보다는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배신감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